안녕하세요. 오늘은 몰입 전문가 서울대 황농문 교수의 책 공부하는 힘을 소개해 드릴게요. 황농문 교수는 책에서 궁극의 학습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몰입 전문가의 학습법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럼 책 일부 내용 읽어 드릴게요. 우리의 뇌를 착각하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목표를 절실하게 잡아야 한다. 프로 바둑 기사 조치우는 나는 바둑 한 수 한 수에 목숨을 건다고 말했다. 바둑 한 수에 목숨을 걸 만큼 절실한 자세로 임하면 자연히 몰입이 유도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번 시험에 내 인생이 걸렸다고 의도적으로 절실함을 가장하면 우리 뇌는 정말 그런 줄로 착각하게 된다. 둘째, 의도적으로 몰입 행위를 해야 한다. 자나깨나 시험 공부와 관련된 활동만 하는 것이다. 도서관이나 교실에서는 물론이고 걷거나 버스를 탈 때, 샤워를 할 때에도 책이나 참고서를 읽거나 외우고 학습 관련 테이프를 듣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의식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 우리 뇌는 이번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자나깨나 시험 공부만 하는 걸까? 이번 시험을 잘못 보면 큰일이 나는가 보다라고 판단해 몰입을 유도하게 된다. 물론 처음부터 몰입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꾹 참고 몰입하는 흉내라도 내야 한다. 의도적인 몰입은 평상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로 작용하던 것들을 오히려 즐기게 해준다. 특히나 공부처럼 생산적인 활동이 재미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효과다. 공부가 재미있다고 수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체험을 반복하다 보면 즐거움과 행복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가치관도 변화한다. 몰입도가 낮아 이런저런 상념이 떠오르는 상태는 어느 한 가지 의식의 내용이 무대를 장악하지 못하고 수시로 바뀌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한 가지 의식의 내용이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관객들을 흥분시키면 다른 사소한 자극이 의식의 무대 위에 올라올 수가 없다. 이 상태가 몰입도가 높은 상태이다. 이처럼 무대 뒤의 감독이 의식의 내용에 대한 주도권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내 삶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은 의식의 무대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의식의 내용이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게 되면 삶은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할 것이다. 내 삶을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이끌려면 무대 뒤의 감독이 의식의 내용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두엽 혹은 몰입 능력이 발달되어야 한다. 몰입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은 곧 자기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공부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몰입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명상이나 묵상을 하듯이 편안하고 느긋하게 집중하려는 방법이 슬로우 싱킹이다. 혹시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면 떨어지더라도 더 높은 점수로 떨어지자라고 마음을 먹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과정에만 집중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야 몰입이 잘 된다. 우리 뇌는 무엇이든 반복하면 그것을 중요하다고 판단해 장기 기억으로 보낸다. 따라서 어떤 과목을 철저하게 학습해 완벽하게 파악했더라도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야 쉽게 잊히지 않는다. 반복할 때는 틀렸거나 불완전한 부분을 먼저 가려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5분의 자투리 시간 동안 10문장 이상의 회화를 공부하는 것은 몰입 효과가 없다. 그러나 5분 동안 단순한 하나의 문장만 듣기와 말하기를 반복하면 몰입 효과가 나타난다. 하나의 문장을 단순 반복하면 이와 관련된 시냅스 활성화가 커지므로 몰입도가 올라가고 암묵 기억이 효율적으로 형성된다. 암묵 기억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쉬울수록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듣기 능력은 거의 늘지 않을 것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영어를 많이 들어야 듣기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 말하기도 마찬가지이다. 쉬운 말을 반복해서 몸에 배어야 말하기 실력이 빨리 향상된다.
바로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배울 때의 방식이 이상적인 어학 학습 방법인 것이다. 한 문장을 5분씩 반복한다면 100문장 정도로 되어 있는 짧은 에피소드로 공부를 하면 500분이 소요될 것이다. 이것을 12번 반복하면 각 문장을 1시간씩 연습한 셈이 되고 이는 분명 안목 기억 형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100문장을 연습하는데 대략 100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연속해서 같은 에피소드를 100시간 공부할 필요가 없고 한 가지 에피소드를 연습하는데 25시간 정도 연습하고 다른 에피소드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같은 문장을 무한히 반복하면서 따라하는 것만큼 강도 높은 영어 회화 훈련도 없을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하나의 문장을 반복하기 때문에 몰입 효과가 커서 자투리 시간에 하더라도 잡념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이다. 어떠셨나요? 황농문 서울대 교수의 책 공부하는 힘은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구나 라는 방향성을 잡게 해준 책입니다. 특히 저자가 소개한 영어 공부법을 실제로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에 소개된 것처럼 수학, 과학 문제를 몇 시간, 몇 날 붙잡고 있을 순 없겠지만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천천히 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살피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또 절박함이라는 감정으로 내 뇌를 속이기, 1개월 안에 영어로 말 못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으로 영어 회화에 도전해봐야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다들 파이팅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